평화협정은 김정은이 이기는 길. 이 칼럼은 월드뷰 2월 5에 실린 칼럼으로 터프츠 대학교 플래처 스쿨 이성윤 교수의 칼럼입니다. 평화라는 주문이 마법처럼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대적인 교전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읊조리는 행위는 부질없는 희망이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평화협정에 서명하거나 전쟁 중단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보장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무장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역사에는 서류상만의 협정이 많았지만 이러한 협정은 이내 치명적인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서류상 협정의 위험성. 지난 5월 미 하원에 제출된 HR 3446 한반도 평화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는 북한이 가짜 평화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조건대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70년에 걸쳐 기울여온 끈질긴 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화를 통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에서 유지된 사실상의 평화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협정이란 말은 사실 김정은 체제에만 해당한다. 이 법안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불과 며칠 앞두고 평화통일을 한다며 남북대화를 촉구했던 김일성의 남한 지배의 꿈을 실현시킬 것이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와 체결한 모든 국제협정의 형식과 정신을 뻔뻔하게 위반했던 테러 지원국인 북한이 결국에는 그저 또 다른 서면상의 협정에 불과하게 될 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집요하게 미국에 요구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특정한 서류상의 협정이 전시의 평화를 불러오는 마법의 주문과 달리 실제로는 평화로운 시기의 혁명전쟁을 위한 현실적 각본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북한에 확실히 유리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1953년 이후 상호 억제에 의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명의 한국 국민은 주한미군 덕분에 사실상의 평화를 누렸다. 미래의 북한에서 시작될 전쟁에서 한국군과 함께 가장 먼저 희생될 미군의 실질적인 존재는 미국이 남한을 수호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평양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장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왔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를 제공하는 어떤 서류상의 협정보다도 큰 역할을 해왔다. 반면에 살인적인 왕조국가인 평양이 그 행실을 바꾸지 않은 채 워싱턴과 평화협정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70년간 이어져 온 사실상의 한반도 평화 상태를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축한 유엔군 사령부를 불필요하고 명백한 불법적 존재로 만들 것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다국적 군인 유엔군 사령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중국의 서명이 있든 없든 미국과 남북한 사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릴 것이다. 둘째, 한국의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 이유 또한 집중포화를 막게 될 것이다. 비록 그 강도와 빈도는 다르겠지만 북한과 한국, 미국 모두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남한의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미 하원을 비롯한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은 주일미군, 나아가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지역의 전략적 자산이 북한의 치명적인 위협이라며 이들의 규모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이어 미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떠나게 하겠다는 오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며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이고 미국에 대한 위협적인 움직임을 계속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진보하다시피 일관된 입장은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 북한이 편집증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국인
미국의 위협적인 말과 행동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믿게 한다. 이는 정확히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다. 셋째, 평화협정은 전 세계 세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할 것이다. 평화협정은 핵을 가진 북한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다.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 국제테러, 사이버 범죄, 무기 확산 등을 후원하는 불법 활동의 세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무력하고 풍족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갈취를 방조할 것이다. 평화협정에 따라 영내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의 오랜 적이자 패권주의 성격을 지닌 중국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평화협정은 한국과 대만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 및 동맹국의 시나리오는 매우 우울하다. 하지만 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알려진 독재 왕조가 수십 년 동안 부지런히 모색해온 시나리오이다. 북한의 계산,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남쪽 경쟁자와 한반도 전체의 정당성에 대한 실존적 경쟁 속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북한은 정치적 운을 시험하는 자리에 있다. 1990년대 초에 붕괴한 소련, 북한 왕조의 시조였던 김일성의 죽음,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기근과 현재의 코로나19 모두 대를 이은 북한 정권의 난관으로 작용했다. 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지도자가 취한 수단은 주민들이 영양 결핍으로 고생하는 동안 대량 파괴 무기 개발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도발, 협상 복귀, 양보라는 뻔한 전략을 교묘하게 전개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강대국을 괴롭히는 동시에 규모를 확대해가며 핵무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임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이러한 행위와 예측 가능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포함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적 성격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북한은 자신의 전략적 도발이 위기관리와 심리 조작의 훌륭한 모델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30년 동안 호전적인 북한을 달래며 누적되어 온 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평양에는 힘을 더해주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평화협정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불길한 궤적의 부작용이다. 평양은 1950년 6월 남한을 침략한 이래로 가장 중요한 국가 사명인 통일 달성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 연이어 미국 정부를 속여 핵 협상을 지원하는 데 성공한 평양은 이제 다음 중요 사안인 미국과의 평화협정에서 양보를 얻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평화라는 단어에는 잔잔하고 최면적인 느낌이 있다. 하지만 평화와 불가침 조약이 뒤틀어진 사례는 많으며 징벌적 성격의 1919년 바르세유 조약, 전쟁 포기에 관한 1928년의 부전조약, 악명 높은 1939년의 독소불가침 조약, 미국이 사이공을 버리고 하노이가 무력으로 베트남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1973년의 파리협정, 그리고 평양이 연속적인 공격 행위 과정에서 서울을 유화 정책으로 길들였던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53년의 휴전협정 이후 상호 억제에 의한 불완전하지만 실질적인 평화가 한반도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평화가 현재 북한과 북한 추종자 등에 의해 다각도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조지 오웰의 가상세계에서는 전쟁이 곧 평화이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훨씬 더 현실적인 가상세계에서는 평화가 곧 전쟁이다. 이것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자국민과 외부 세력에 전파해온 것이다. 북한과 전 세계에 있는 친북 세력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거짓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일종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은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노예화와 기본적인 정보도 얻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무시하려 든다. 이는 오웰의 오세아니아를 떠올리게 한다. 이곳에서는 전쟁이 평화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자유가 노예로 비치며 무지는 힘으로 왜곡돼 있다. 북한이라는 뒤틀린 세계에서는 노예가 자유이며 국가의 권력은 주민의 무지로부터 비롯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자국민 노예화는 자유로 뒤틀려 있으며 이 정권의 존속은 공포와 주민들의 무지로부터 나오게 된다.
평화는 전쟁이 아니다. 한국 전쟁은 1953년에 끝났다. 한반도의 긴 평화는 지속해야 할 소중한 것이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 60년 동안 한국과 주변국은 5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다. 즉 청일전쟁, 러일전쟁, 2차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미일전쟁에 휩싸였다. 일부 평화운동가들은 한국전쟁이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전쟁이 70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식으로 묘사하지만 1953년 이후 한국 지역에서 실제 전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사에서 전례 없는 번영과 자유를 실현했으나 북한 왕조에서는 역사에 없는 국가 통제와 극심한 억압이 실현됐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의 평화가 계속된 전쟁이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국가를 위한 노예의 삶이 자유라고 거짓말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절대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건설한 국가와 사회의 유형은 조지 오웰의 그림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평생 기억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불러올 전쟁의 가능성. 가짜 평화협정으로 평화를 훼손하면 역설적으로 전쟁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의 처지에서 워싱턴과의 가짜 평화협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부유한 남한은 북한 주민들을 힘들이지 않고 끌어당기고 있다. 따라서 남한을 말살하지는 못해도 지배한다는 의미의 협상은 필수적인 목표가 된다. 평양은 이번에도 평화협정으로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약화시키고 화해조성이라는 명목하에 하나씩 해체하려 한다. 그 이후에는 핵사찰 수용 결의로 서울을 고립시키고 남한의 국민을 인질로 삼아 주체혁명, 즉 한반도 전체의 장악을 완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탕발림식 관계 회복으로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흉악한 술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전까지 어떠한 정부도 미국의 국익과 한국 국민을 치명적인 위험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이다. 요란스러운 정상회담에 이어 핵 위협에 관한 김정은의 당근과 채찍 전략에 걸려든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동맹과의 주요 군사훈련 취소가 신뢰 구축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고 이것이 수용 가능한 타협점이라는 주장에 설득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거래에서 등을 돌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6차례의 지하 핵실험 이후 노후한 핵실험장 또는 원자로 등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밀 장소에서 우라늄 농축을 완전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 영향력을 놓고 북한과 도박을 벌이는 와중에 김정은이 내보인 핵보유 수정주의 국가의 의도를 알아봤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은 한국전쟁 이전 60년의 교훈에 대해 진중히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권력 공백은 반복적으로 침략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지난 70년 동안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제한적인 핵전쟁을 선택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북한 지도층은 비록 퇴보하고 있고 기이하지만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영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북한은 예상을 깨고 미국에 대한 명백한 핵 위협국이 되었다. 도발에 이은 평화 계책으로 교묘히 적을 회유함으로써 북한은 조작의 달인임을 증명해 보였다. 북한은 초기부터 치밀한 기만수를 사용했다. 남한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진행하기 3주 전 김일성은 남북의회 결성을 남한에 제안했으며 예비 접촉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와 새로운 남북정치기구의 발족까지 제안했다.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6일 전이었던 1950년 6월 19일 북한은 또 한 번 평화라는 명분하에 협력을 하자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남한에 건넸다. 70년의 역사와 한국의 내부적 상황 및 일반 상식을 고려해보면 2017년 내내 도발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손을 내민 김정은의 행동은 결정적인 역량 강화에 필요한 돈과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행위임을 알 수 있다.
평화협정에 동의함으로써 북한의 게임에 놀아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불길한 변화의 시작이 가속화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과 연합한 독재적 한국이 등장하면서 값비싼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불길한 징조의 새로운 현실을 맞이함에 따라 영내 핵 확산이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전쟁 방지를 위해서 어설픈 평화를 피해야 한다. 미군의 희생과 확고한 헌신으로 한국에 자리 잡은 실질적인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재개하고 몇 년 동안 평양을 도운 공범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여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자금줄이라는 지렛대를 가진 상태에서만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검증은 자유롭고 개방된 북한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협정은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가 종식되는 기점이 될 수도 있다.